네, 안녕하세요. 코딩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자료를 참고하셔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본인의 작업 환경에 미리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리 왼쪽에다 넣어뒀어요. 자, 젠프를 실행시키시고요. 아직 스타트를 안 하신 분들은 스타트를 아파치 MySQL 두 개를 스타트 하시면 됩니다. 어드민을 누르면요. PHP MyAdmin에 접속을 하게 돼요. 자, 이거는요. 자, 이 주소를요. 자, 그 빈 브라우저에다가 저 경로를 입력해도요. PHP MyAdmin을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로컬호스트라는 것은 하나의 명칭이에요. 기본 주소는요. 0.1입니다. 자, 동일하게 나오죠? 로컬호스트와 동일한 겁니다. 자, 창 끄고요. 자,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1을 만들어 놨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누르고 레벨 1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했고요. 새로운을 누르고요. 데이터베이스명을 레벨 1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뜨죠? 여러분들은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신 겁니다. 단 몇 초 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그리고 새 테이블 만들기가 나오죠? 자, 멤버라고 만들도록 할게요. 컬럼 수 4개인 상태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조금 키워볼까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NO라고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나와요. 인크리먼트가 증가죠. 오토가 붙어서 자동 증가. 여기를 체크합니다. 그건 프라이머리 키가 자동 생성되었고요.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MBID, MB, 닉, 그리고 패스워드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발차로 했고요. 여기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뭐 50자로 하시든 255자로 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여긴 뭐 50자로 할까요? 자, 패스워드는 255자로 하세요.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도 발차로.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왜 255자로 제가 설정을 했는지. 자, MBID도 그냥 40자 정도로 줄여줄까요?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셨고 그 안에 멤버라는 테이블을 만드셨어요. 그 구조라는 메뉴를 보면 여러분이 만든 항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경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변경을 눌러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면 변경이 됩니다. 자, 보기를 눌러보면 우리가 만든 항목이 이렇게 나오죠. 가로 형태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회원가입을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왕이에요. 우린 권력자예요. 우린 개발자예요. 강제로 회원을 한 명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로 가셔서요. Select, Insert, Update, Delete 다 아시는 단어죠. Select, 선택 또는 조회, Insert, 삽입, Update, 수정이란 의미입니다. Delete, 삭제. 우리는 삽입을 해야겠죠? Insert를 누르면 알아서 SQL이 본인의 문법의 구문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아주 쉽습니다. Insert into, 삽입해. PHP 언어를 개발한 사람들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쉽게 영어 단어를 활용해서 이 PHP 언어를 만들었겠죠?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쉽게 만들었을까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아주 쉽게 만들었을 겁니다. 삽입해, 테이블, 우리가 만든 항목들에 삽입해.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줬어요. 자, 뒤에 보니까 뭔가 순서가 있죠. 자, 1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여기에 들어가고요. 2에다 어떤 값을 넣으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약속되어 있는 규칙이 있는데요. 홀다운표 이렇게 감싸줍니다. 자, SQL의 문법이에요. 이 SQL은요. Q가 질의 응답할 때 질의예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L은 랭귀지입니다. 한마디로 SQL은 DB와 통신하는 언어예요. 미국은 영어를 사용하고요. 태국은 태국 언어를 사용할 거고, 한국은 한글을 사용하겠죠? DB하고 통신하는 언어는 SQL이에요. 그래서 S가 structured, 구조화된, 우리가 질의하는 언어인 거예요. 우리가 질의를 하면 응답을 해줘요. 그것이 바로 이 SQL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질의를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데이터 값을 넣고요. 실행 버튼을 누르면 얘네들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한테 응답을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구조예요. 자, 밸류스 넘버네요. 1. MBID는 즐거운 코딩이니까 즐코딩이라고 할까요? 자, 닉네임은 즐거운 코딩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그냥 1, 2, 3, 4 하고요.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렬이 삽입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자, 보기를 누르면요. 우리가 만든 항목이 나오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었어요. 그리고 왼쪽에 수정, 복사, 삭제가 나왔습니다. 자, MBID를 이렇게 누르면요. 우리가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수정이 가능하고 여기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SQL 구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감은 잡았어요. 우리는 insert라는 명령문을 사용했습니다. 자, PHP myadmin은요. 그래픽화되어 있어요, 현재. 그래픽화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통칭으로요. GUI라고 합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사용자가 그래픽화해서 손쉽게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죠. 주식하시는 분들 HTS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실 겁니다. 그것도 그래픽화되어 있죠. GUI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SQL로 명령문을 입력해서 회원 정보를 삽입해 줬는데 여기 삽입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쉽게 삽입이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넘버는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오토 인크리먼트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입한 사람은 1, 두 번째 가입한 사람은 2 자동으로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MBID는요. 천사라고 우리가 한번 입력해 보고요. 자, 한 명만 가입시키기 좀 아쉬우니 2명을 가입시켜 볼게요. 자, 넘버는 제가 실수했고요. 이 상태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 열이 삽입되었습니다. 그 보기로 가면 이렇게 순서대로 숫자가 입력되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 정도면 PHP myadmin을 사용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세요. 추후에 뭐 내보내기, 가져가기 이런 것도 다 해볼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번 기회에 아주 쉽다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레벨 1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단 몇 초 만에 만들었고요. 그 밑에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테이블 안에 항목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SQL을 통해서 우리가 회원을 강제로 삽입해 봤고요. 또 삽입 버튼을 활용해서 회원을 삽입해 보았습니다. 자, 그것은 보기에 가면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패스워드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 안 되겠죠.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이트 측은요. 암호화된 비밀번호로 받아야 돼요. 사이트 측 관리자 측에서도 암호를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암호로 받으셔야 돼요. 자, 몇십 분 후에 여러분들은 암호화된 암호를 여기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PHP myadmin의 창을 줄이고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라고 만들까요? 자, 이렇게 만들고요. 저장을 했고요. 컨트롤 S, 세이브의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S로 저장을 했고요. PHP는 이렇게 꺽쇠 물음표 PHP라고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물음표 꺽쇠로 닫아주면 이 안에 우리가 코딩을 하게 되면 컴퓨터는 PHP 언어로 작성이 되었구나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
우리가 DB를 접속하는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i라고 있어요. MySQL은요, 약 20년 전후에 나왔었던 최초의 언어고요. 임프로브의 줄임말입니다. 향상된 MySQL이라는 의미예요. 옛날에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는 아직도 MySQL 명령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MySQLi, 향상된 명령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nect라는 이러한 함수가 있어요. MySQLi라고 이렇게 이름을 앞에서 선언해주고 뒤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뭔가 접속, 연결이라는 의미죠.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쉽게 느껴질 거예요. 우린 영어 단어를 잘 몰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연결에 대한 내장 함수예요. 함수라는 것은 가로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안에 어떤 값을 넣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MySQLi Connect는 DB와 접속할 수 있게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내장 함수예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얘는 어떠한 규칙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홀다운표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소를 먼저 접속해주고요. 젠프의 아이디를 이곳에 넣어주고요. 비밀번호를 설정하셨다면 1234. 그러면 이곳에는 무엇을 넣을까요?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야겠죠. 왜요?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기 위해서 우린 코딩을 짜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레벨 1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줬죠. 이곳에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세미콜론을 해줍니다. 세미콜론을 이렇게 안 해주면요, 이 명령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왜 계속 내려갈까요? 컴퓨터를 인간이 만들었어요. 구글도 인간이 만들었고 네이버도 인간이 만들었어요. 모든 코딩 언어도 인간이 만들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이 명령이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얘는 명령이 끝나는 지점까지 계속 수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세미콜론을 해주면 이 한 줄이 명령이야 라고 컴퓨터가 인식하게 됩니다. 자, 명령문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명령문이 타이핑이 너무 길어요. 자, 사람들은 항상 편리함을 추구하죠. 자동차가 왜 나왔을까요? 비행기가 왜 나왔을까요? 사람이 점점 편해지기 위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달러를 선언해 주고요.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변수명은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달러만 해주면요, 여러분들은 변수라는 것을 만드신 겁니다. 이 변수의 이름은 마음대로 지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변수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명령이나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 주머니에 담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밑에서 얘를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명령을 타이핑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변수는 우리가 편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편하고자 만든 것이 변수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함수는 이러한 가로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if는 진짜로 만약이라는 의미죠. 이 안에 무언가 넣을 것 같지 않으세요? 조건문을 넣게 됩니다. 조건문을 넣고요. 이렇게 중괄을 해주면 조건문이 참이라면 여기를 실행시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한 초능력을 갖고 있고 이러한 문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은 어떻게 넣을까요? 얘의 명령 자체를 넣었을 때 DB에 정상적으로 접속되는 명령을 우리는 코딩을 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변수에 담아줬어요. 그 명령을 이곳에다가 넣었어요. 그럼 얘는 조건이 돼요. 그럼 이 조건이 참이 된다면, 제대로 접속이 된다면 여기를 실행시켜. 자, 그럼 빈 도화지 속에 출력을 좀 해봐. 에코라고 내장되어 있는 출력 함수입니다. 사용하시다 보시면 저절로 외워지시기 때문에 얘의 기능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홀다운표를 활용해서 DB 접속 성공이라는 문자열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홀다운표를 넣지 않으면요, 얘가 문자인지 몰라요, 컴퓨터는. 그래서 PH 언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홀다운표나 쌍따옴표를 이렇게
넣어줘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끔 약속을 만든 겁니다. 자, 세미콜론을 해주면 이 한 줄의 명령이 끝납니다. 자, 저장을 했고요. 오른쪽에 와서 새로 고침을 했고요. db.php를 누르게 되면 db 접속 성공이라고 잘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시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부러 에러를 발생시켜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자, 이렇게 에러가 나옵니다. unknown, 알 수가 없네. 데이터베이스, 레벨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알 수가 없어. 세 번째 줄에 오류가 생겼어. 바로 이곳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코딩할 수도 있어요. 느낌표를 앞에 달면요. 반대의 개념이 돼요. 접속이 되지 않는다면 실패. 자, 저장했고요. 새로 고침을 하면요. db 접속 실패라고 우리한테 보여주죠.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는 만약에 이 조건문이 거짓이라면 여기를 실행시켜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는 else와 함께 짝꿍이에요. 그럼 여기를 db 접속 성공. 저장했고요. 새로 고침을 했고요. 이번엔 여기에다가 제대로 입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요.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db 접속 성공이죠. 자, 이 부분을 거꾸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개발은 절대로 교과서가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교과서는 딱 하나예요. php.net 공식 홈페이지에서 알려주는 것이 교과서예요. 코딩의 스타일은 모든 개발자가 다 틀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를 보셨지만 첫 영상이기 때문에 제일 간단하고 쉬운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아주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만 인지해 주세요. 코딩은 절대로 정해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db에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셨고요. php의 P도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PHP 언어를 사용해서 코딩을 성공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회원가입에 관련된 디자인과 PHP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